안녕하세요. 올해 2022년 경기도 특수임용 경기도에서 합격한 신선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 자리에 쓴 게 너무너무 오랜만이라서 이렇게 목소리도 좀 떨 수 있고 버벅댈 수 있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자기소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화면을 만들어 보았어요. 저는 2020년도에 졸업을 했고 총 임용을 3회 받습니다. 기간제 경험은 없이 그냥 쭉 공부만 했었고 처음에 시험 본 거는 공부하지 않고 그냥 기본 이론 강의만 들으면서 시험장 분위기나 문제 유형 같은 걸 경험하는 연도였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1차 합격 플러스 2점으로 했었지만 2차에서 최종 탈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부할 때 1차에서 플러스 7점, 최종 플러스 4점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목차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월별 어떻게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 어떻게 세워서 공부했는지, 세 번째는 영역별로 특수교육학, 초과정, 특과정 이렇게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에게 응원의 말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다들 초특이신 건가요? 중특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 분 계시구나. 이거 약간 초과정 내용도 있는데 중특도 조금씩 그러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마음 잡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마음에 힘들 수 있어서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것과 꾸준한 공부가 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저렇게 적어놨고, 우선 1월에서 3월 어떻게 마음 잡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 3월에는 항상 의욕이 넘쳤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공부이고 인강도 이제 막 새로 올라올 시기이기 때문에 의욕이 넘치고, 이때 저는 직강이나 인강을 꾸준히 들어보는 습관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하루에 12시간, 10시간씩 공부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서 항상 그걸로 스트레스도 풀고 공부도 같이 병행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 4월에서 6월은 강론 공부하는 시기인데, 저는 이때는 사실 1에서 3월에는 인강을 듣고 공부는 하긴 했지만 암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암기를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저는 이제 4월에서 6월에는 복습을 하면서 이때부터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에서 1, 2회는 꼭 꾸준히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주변 선생님들께서 스터디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도 하면서 힘들었던 거 나누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방식에 맞추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 8월인데요. 저는 7월부터가 정말 공부의 피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아프시면 안 되셔서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항상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때부터는 저도 4월에서 6월까지는 8시간, 6시간씩 공부했다면 7, 8월부터는 10시간, 못해도 10시간씩은 하루에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월에서 11월은 정말 떨리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때는 주에서 1, 2회 쉬던 거를 주에 반나절씩 쉬면서 감 잃지 않도록 그래도 매일매일은 공부를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땐 진짜 7, 8월보다 더 아프시면 안 돼요. 그리고 비교와 자책은 1월부터 11월까지 정말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에서 2월은 신나게 놀고 2차 때 떨리는 마음도 잡고 1차 발표 전에 2차 준비도 미리 준비 하고 2차 준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한 2023년 교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을 제가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하루에 찝어서 만약에 하루에 공부를 10시간을 한다면 모든 영역을 매일매일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는 특수교육학만 하고 하루에는 초과정만 하면 너무 지루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날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10시간을 기준으로 특수교육학 4시간, 초과정 3시간, 법총론
30분에서 1시간, 특과정 30분, 그 다음 점자랑 지화, 손으로 매일매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은 꼭 써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8월 17일 계획인데 이렇게 잘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밑줄을 쳐놓고 그날 좀 부족했던 부분은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핵심인 건 저는 초과정에 있는 과목과 특과정에 있는 과목을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하루에 특과정도 한 30분 쏟고 초과정 3시간 공부를 할 때 사실 이게 핵심 역량이 다른 과목도 있고 같은 과목도 있고 그 내용 체계표에서 영역명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비교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역별 공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 논술 20점 해당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는 1월에서 6월에는 2주에 한 번씩 쓰면서 감을 잃지 않았어요. 이때 막 하루에 한 번씩 쓰면 손이 너무너무 아파요. 교직 논술은 써보셨겠지만 손이 너무 아파서 저는 2주에 한 번씩만 쓰면서 감을 잃지 않았고 7월부터 11월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써보고 이때 학원 강의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서론과 결론 틀은 항상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론 결론 틀 잘 만든다고 되게 칭찬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특법 정의 활용하시고 명언 같은 거 자신만의 틀 꼭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면 하반기 가셔서 조금 더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하실 때 60분 딱 맞춰서 연습하시기보다는 45분에서 50분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글씨 쓰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생각해서 항상 논술을 쓰고 나면 35분, 막 45분 막 그렇게 걸렸었는데 시험장에서는 55분에 끝냈거든요. 그래서 꼭 연습을 짧게 잡으셔서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글씨체가 예뻐야 하나요? 했는데 저는 사실 예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아볼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손에 땀이 나도록 되게 막 열심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썼던 건데 이건 팁인데 사실 양도 중요하잖아요, 논술에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적장애면 장특법 정의 활용하지 않고 AAIDD 정의가 훨씬 더 길어서 지적장애 정의 쓸 때 그 부분 외워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1년도 논술 제가 기출 연습할 때 다시 써본 거였는데 제가 21년도에는 조금 부끄럽지만 19점을 맞았었어요, 시험을. 근데 이게 이게 원고지에서 갑자기 줄글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문항번호를 아예 안 쓰고 그냥 줄줄줄줄만 적어가지고 그때 1점이 감점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수교육학입니다. 혹시 선생님들 서브노트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단권화도 좋아요. 단권화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든 자료가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제 걸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복습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의 자료를 받아서 단권화로 만들어서 활용하셔도 되거나 서브노트를 꼭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어놨었습니다. 사실 1에서 3월이 서브노트를 만들 때 가장 적적인 시기 같아요. 기본이론 공부하면서 함께 만들고. 그리고 1월에서 3월은 특수교육학을 공부할 때 제가 만든 서브노트랑 기본이론 듣는 거 기반으로 복습을 확실하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때는 암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6월은 서브노트에 이제 강론을 배우는 시기니까 제가 만든 서브노트에 강론 내용을 조금씩 추가했어요. 강론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거기다가 따로 메모를 해놓거나 태블릿 PC 연결해서 그 손으로 필기하는 등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월에서 6월부터는 영역별 기출도 함께 같이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에서 11월에는 영역별 문제풀이도 포함해서 연도별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가 중요한데 전 이 중에서 연도별 기출이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강의로 들으셔도 되고 스스로 문제 다운 받으셔서 꼭 한번 2번씩은 꼭 풀어보시는 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영역별 기출은 시각장애, 청각장애별로 관련되어 있던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고, 뭐 시각장애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으면 기출에 이렇게 풀고, 연도별 기출은 2022년부터 중특, 초특, 유특 관련해서 그 문제별로 연도별로 쭉 푸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서브노트 캡처본인데요. 저는 의사소통 장애를 되게 어려워했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초수 때 만들었던 게 이 부분인데, 이렇게 되게 빡빡,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다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걸 다 표로 만들어가지고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제가 작년에 김은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인출을 한답시고 타자를 쳤는데 서브가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할 때 연필로 쓰지 않고 타자로 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손목이 너무 아프고 손이 너무너무 아파요. 하시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 써져 있는 필기는 제가 태블릿 PC에서만 이렇게 써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선생님들이 서브노트가 필요하시면 제 거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도별 기출은 이건데, 이렇게 답만 적고 나서 중요했던 부분에 밑줄을 치고 제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필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답 적고 밑에다가 전 처음에 압축 방식 이렇게 나왔을 때 되게 멘탈이 포드를 했었거든요. 시험 볼 때 비선형 보청기? 비선형 보청기? 이게 뭐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긴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초과정인데, 저는 초특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초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양도 많고 사실 이게 직강보다는 인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보니까 인강이 자꾸 밀리다 보면 공부하기가 싫어지고, 공부를 안 하다 보면 초과정 포기해야지? 이랬던 기억이 나고, 저도 21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초과정을 거의 공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강 안 밀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번에 적어 놓았고, 그리고 22년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본 이론은 정말 잘 외워갔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강론에서의 양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강론은 그냥 제가 중요한 부분만 찝어서 갔던 것 같고, 기본 이론은 제가 파일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항상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과목별 서브노트 제작 후 꾸준히 보기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이거 서브노트인데 국어, 수학, 일단 국어, 수학, 사회 과목만 사진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되게 조그맣지만 이게 파일로 보면 되게 크게 느껴지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사회과학. 저는 초과정을 공부하면서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모형 이름. 도덕 같은 경우는 모형이 너무너무 많아요, 선생님들. 저는 근데 도덕은 사실 잘 보지 않았고, 이렇게 사회 같은 것도 모형이 다 많아가지고 제가 그 두 문자 따는 거를 김은진 교수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막 문제 검사가 개간평 막 이런 식으로 두 문자 따가지고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총론과 장특법인데, 이건 약간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저는 총론 장특법은 정말 잘해왔었어요. 전 매일매일 통암기를 했었고, 처음부터 1조부터 38조까지 총론 전부 다 통으로 암기했다기보다는 초반에는 되게 조금씩 처음에는 2조씩 이런 식으로 통암기를 하다가 이제 점점 늘려가는 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장특법에서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교육감 또는 교육청 이렇게 나오는 게 전 너무너무 헷갈렸거든요. 밑과 또는이 너무 헷갈려서 항상 거기다가 형광펜처럼 표시해두고 구분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은진 교수님 장특법 자료 되게 좋아요.
그 밑에 기출 문제 다 나와 있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함께 중요도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짜여져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걸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 타자 따로 쳐가지고 제 자료도 만들었었는데, 사실 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이랑 전공과에 관련된 장특법 관련은 저희에게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 중특 내용은 아예 싹 빼버리고 유특 내용도 빼버리고 파일 정리한 후에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카페에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통로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여기서도 되게 좋아요. 이거 팁인데, 은진 교수님께서 말 때 교실 요지시 이렇게 외웠고 밑에 거는 지계 실 요필 이렇게 두 문자 따가지고 쉽게 외우는 방법 가르쳐 주시니까 잘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교법은 이렇게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장특법이랑 총론이랑 이런 게 2022년도로 바뀌면서 많이 수정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얼마나 같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인데, 사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모두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핵심 역량이나 내용체계 영역명까지는 외워도 그 다음 부분에 교수 학생 평가 부분을 모두 암기하는 게 어려워서 저는 이것도 파일 제작을 했어요. 한 30장 정도 되는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걸로 매일매일 조금씩 과목별로 하루에 하나씩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꼼꼼히 20-30분씩이라도 가지고 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저는 파일로. 그래서 사회, 수학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에 빨간색 해놓고 외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영역별 공부 방법에서 마지막인데, 점자랑 지화 그리고 수어 중에서 먼저 수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어는 아예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청각장애 이론 속의 수어 내용은 다 숙지를 했지만 이렇게 손으로 하는 수어는 제가 사실 복수 전공이어가지고 잘 몰랐던 것 같아서 수어는 포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초특에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점자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점자는 보시더라고요. 아무리 초수 선생님이셔도 그렇고 대학교 학기 중에 점자를 항상 외우라고 시키는 학교가 많으니까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점자를 하루에 꼭 이걸 다 외워야지 보다는 한 번씩 주 2, 3회에 한 번씩 쭉 써보면 이게 조금씩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자에 관련된 내용도 되게 많잖아요. 막 가사껏 이렇게 까사껏 이런 내용들, 그런 점자에 관련된 이론 내용도 파일로 제작해서 은진쌤 카페에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점자 공부할 때 처음에는 여기다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옆에 여기로 옮겨가지고 그냥 다 써봤어요. 가나다라 마바사부터 영어까지 혼자서 다 써보고 바로 위에다가 다시 점자 점역도 해보고 하면 공부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화는 딱 요 한 장이에요. 요 한 장 그냥 독서실 책상 앞에 붙여놓고 딱 공부가 집중이 안 될 때 혼자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영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글 수어랑 숫자 수어 정도 더 가져가시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영어까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응원의 말인데, 임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까도 가장 진짜 강조했던 것 같은데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아프시면 안 돼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선생님들의 건강이 최고시니까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몸 체질상 영양제를 못 먹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2주에 한 번씩 꼭 수액 맞으러 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몸 체질에 따라서 건강관리 꼭 꾸준히 하시고, 저 운동은 안 했어요. 운동을 하면 자꾸 잠을 자가지고 운동은 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막 이틀 밤을 새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못해도 3시간, 4, 5시간씩 매일매일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책 및 실명 금지. 저는 정말 사람마다의 속도가 매우 다르다 생각해요. 저는 스터디를 따로 하지 않았지만 장특법이랑 총론은 같이 전 7월부터 같이 공부하는 친구랑 같이 살았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도 공부 속도가 너무너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했어요? 막 이러면서 저는 못했는데 그 선생님이 거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사람마다 속도 다르니까 선생님들 자신 믿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멘트는 여기까지이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초과정 복습. 저는 초과정을 인강을 듣고 나서 바로 공부를 했어요. 진짜 특수교육학은 계속 꾸준히 하게 되지만 초과정은 인강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복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강을 마친 후에 바로 30분이라도 한 번씩 쭉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제가 그 파일 정리할 때도 그 진도 맞춰서 파일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파일도 은재쌤 카페에 있을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짧게라도 2차 얘기해드릴까요? 저는 2차 경험 한 번 하고 나서 올해 했던 건데 저는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발표 전에도 저는 일주일에 3-4번씩은 했었거든요. 그렇게 놀지 않고 놀지 않고 2차 준비 되게 했었고 제가 이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 12월 말에서 1월 일정이 2차를 계속 준비할 거였는데 쉬는 날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매일매일 노량진 와서 스터디했고 개인 스터디 돌리고 김은진 교수님 그 스터디 또 2개 돌리고 혼자서 시책 공부 돌리고 약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스터디로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2차는 사람들 앞에서 많이 해보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람들 만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 가족들 앞에서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 앞에서 수업 실험 계속하고 면접도 사실 제가 말하는 면접 용어를 부모님은 잘 모르시는데 그냥 제 말투 이런 것만 봐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큰아빠 앞에서도 해보고 막 이모 앞에서도 이모 불러다가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특 선생님 있으시다고 했는데 중특은 제가 교육학과예요. 네, 제가 주전공이 교육학과고 초등특수교육과를 복수전공한 사람이라서 교육학 같은 것도 그 주변에서 중특 선생님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막 이렇게 시간 내서 막 공부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교육학 내용도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고득점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학원에 있는 내 이론적인 부분만 찝어서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었고 이번에 작년 문제가 사실 저 중특 문제 풀어봤거든요. 되게 쉬웠다고 느껴가지고 저는 약간 초특이랑 중특이랑 난이도 바뀐 거 아닌가? 약간 이 정도로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특도 중특 제가 점수를 작년 21년도 걸 19점이라고 깠는데 전 되게 제 자신이 난 되게 논술 잘하네?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것도 다 천차만별. 저 이번에 논술 14점 맞았거든요. 그래서 논술 점수 보고 막 눈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랑 같이 살면서 공부했던 친구가 중특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도 교육학을 하루에 한 2시간씩은 공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하시고 그런 걸 자꾸 봤던 것 같아요.
점점 느는 것 같아요. 초과정이 사실 진짜 원래 7, 8번이 초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앞에 계속 나오고 저는 21년도 시험을 볼 때 초과정을 진짜 포기를 하고 시험을 봤지만 이번에도 합격했었는데 플러스 2점 거의 턱걸이 이렇게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 이론이나로 가지고 들어가자 이 생각을 했는데 초과정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다시 임용을 보게 된다면 저는 특학을 조금 하고 초과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까지 초과정이 되게 어렵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작년 문제 중에 그 정말 일반 초등에서도 어려워할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고 그랬던 것 같아서 초과정은 기본 이론 플러스 강론도 조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많아지는 추세였던 것 같아요. 초과정의 기본 이론을 하면 강론을 부를 때 얼마나 바꿔? 기본 이론과 강론이요? 사회 같은 경우는 강론을 설명을 하실 때 학습 모형에 대비해서 많이 예시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과학도 그렇고. 그래서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기본 이론에서 들었던 내용이 강론에 가면 그 단어들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숙지하시고 들어가면 강론이 조금 수월해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과목이요? 사실 제가 이런 찝는 걸 정말 못하는 게 전 도덕은 정말 안 나올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많고 많은 과목 중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도덕을 특수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도덕이 나와서 둘 다 버리고 공부를 했는데 둘 다 도덕이 나온 거예요.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주지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지교과, 국수사과 정도? 사회는 사실 예체능 구자경 선생님이 교육을 하시지만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국수사과는 꼭 강론까지 조금씩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간 기반으로만 했고 혼자서는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스터디 따로 인간 기반으로 공부하셨어요? 네, 저는 스터디는 따로 하지 않았고 저는 자꾸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하면. 그래갖고 혼자 공부해야지 하면서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범위는 어떤 식으로 정하셨는지 몇 주 텀을 두고 바퀴를 돌렸는지. 막 전 쉬었다가 초과정을 하거나 쉬다가 초과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인강 나오는 날만 공부했어요. 초과정은. 그때 그러면 계속 부적하면서 하시는. 그래서 인강이 사실 아침 일찍 나오기보다는 한 10시, 11시쯤 나오는 걸로 제 기억상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부 시작을 제가 8시쯤 했어가지고 그 전날에 들었던 거 한번 조금 복습하고 나서 인강 듣고 연결시켜서 인강 듣고 인강 끝나고도 한 1-2시간 정도 초과정 복습하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초과정을 돌렸고 상반기 때는요. 하반기 때는 매일매일 돌렸습니다. 조금씩이라도. 2년 동안 계속 들었어요. 저 둘 다 연간을 끊어가지고 사실 처음 연간을 끊었을 땐 되게 빠뜨린 게 많았거든요. 기출 강론은 하나도 듣지 못한 식으로. 근데 올해는 인강 끝까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문풀이랑 공부랑 초과정 다 들으셨어요? 다시 한 번만. 초과정에 문풀이고 문법 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들으시고. 근데 그거 도움이 좀 되나요? 제가 문풀을 열심히 들었던 이유는 그 전년도에 공부를 했을 때 안 들었기 때문에 올해 되게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기보다는 저는 문풀을 할 때도, 초과정 문풀을 할 때도 인강을 들으면서 문제 풀지 않고 먼저 풀어보고 나서 인강을 들으면서 제가 답을 확인하면서 했었거든요. 맞은 답은 넘어가고 틀린 답은 해설로 듣고 약간 이런 식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시험 보실 때 초과정 문제가 나오면은 내가 이거 이렇게 공부했다, 이거 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와서 정답이 써지나요? 기본 이론 부분은요. 강론은 생각했으면 그 강론 문제 혹시 보셨나요? 과학 문제가 적외선 온도계 원리 쓰고 막 알코올 온도계 막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학창 시절 때부터 과학이랑 친하지 않았어가지고 초등학교 강론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기본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 꽤 잘 맞췄던 것 같아요. 고득점은 힘들지만 합격선은 넘어가는 점수? 요즘은 강론까지 전부 다 해야 다 가지고 가야 고득점이 되더라고요. 강론을 들으면은 내가 시험을 보고 볼 때 내가 강론 수업에서 이 부분을 뭐 부작용 선생님이 언급을 하셨지 이렇게 생각이 나요.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아예 넘어간 부분도 있긴 한데 저도 들으면서 사실 재작년에는 강론도 들었으니까 작년에는 강론 부분에 아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넘어간 부분이 항상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초과정은 꾸준한 거? 특수교육학보다 더 꾸준함이 필요한 게 초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범위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감사합니다.